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의를 보았을 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아는 것보다 이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 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계신지요? 지금 이미 다양한 방법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시들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육 방법들을 차세대 교육 방법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크, 두 번째는 플립 러닝, 세 번째는 모바일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크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온라인 공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무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크는 실제 강의와 굉장히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관장하는 교수가 있고 또한 그 수업을 도와주는 조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과제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은 과제를 올리며 어떤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조교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 꼭 들어보고 싶었던 버클리 음대의 클래스를 한번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3개월짜리 수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을 때 이메일들이 오고 페이스북에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의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무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에 이 강좌 등록자들만 모인 어떤 커뮤니티가 개설이 돼서 저도 글로 들어갔는데요. 과제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 꿈의 대학입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란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진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를 희망 선택에 의해 수강하고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을 위한 무크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차세대 교육 환경은 플립 러닝입니다. 플립 러닝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조명되었던 바로 수업 방법입니다. 플립 러닝. 네, 플립 러닝의 뜻을 보면 플립은 거꾸로, 뒤집다. 러닝, 배우다. 무엇을 거꾸로 했다는 걸까요? 선생님들은 우선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뀔 수업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동시에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속도로 듣는 거잖아.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의 배우는 속도가 똑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엔 장난스럽던 아이들이 제법 진지하게 듣네요. 먼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할 핵심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학교에 오는 거야. 그럼 다음날 수업 시간에는 뭘 하겠노? 그렇지. 동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질문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거든. 새로운 수업에 대해 뭔가 기대가 생긴 걸까요? 그럴 땐 선생님 옆에서 잘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네, 플립 러닝이 기존의 수업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물론 학습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자들은 이런 수업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왔죠? 뭘 봤죠? 먼저 현대적 표현을 먼저 한번 고쳐보세요. 자,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 조금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떨려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죠. 좋죠. 좋았어요. 이게 오늘 한 번의 수업이어서 이만큼인데 한 3차쯤 한 단어를 끝냈을 때 그때도 내가 이 마음이라면은 정말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분) 뒤 수업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자, 기다리고 돌아오는 그래도 그게 여자가 남자를 교실이 이상해졌습니다. 남자가 떠나니까 그걸 어떻게 수준이? 연예인 왠지 알겠어? 끝없이 떠드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선생님이 나눠준 과제를 함께 푸느라 정신없습니다. 네, 쌤, 네. 여기세요. 네. 우리 한국가요. 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여기 좀 그렇지. 후렴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맞아. 동동 아웃. 평소 수업 시간에 그렇게도 조용하던 아이들이 자,
끝없이 선생님을 불러댑니다. 마치 어미를 기다리며 삐약거리는 아기 새떼 같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질문 대공세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직후 가장 졸음이 쏟아진다는 5교시에 말이죠. 원래 수업 시간에 잠 많이 안 잤어요? 잤어요. 약간 네 많이 잤었어요. 피곤하고 또 오기시니까. 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뭐 잠 한 번도 안 졸고 오늘 재밌었어요. 많이. 국어 수업에 그것도 고전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뭐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재밌었어요. 정말? 네. 이전 수업보다 독특했어요. 독특했어요. 네. 별 4개 반? 4개 반? 굉장히 높은 편이네. 네. 꽤 괜찮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게? 만족해요.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귀한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도서실에 3, 4, 5 모인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왔어요? 네. 근데 여튼 수업 전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 전에 해본 적 있어요? 어저께 안 들어서 쌤한테 혼나서 오늘 그냥 듣고 자보려고. 평소에 이렇게 미리 수업 전에 예습한 적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공부한 적 없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다 그럴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네? 신기하네. 원래 보통 이렇게 쉬는 시간에 뭐 해요? 그냥 놀아요. 놀아요. 재밌는 변화인데?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학생들도 네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인데 영상을 보았더니 정말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을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 학습에 대한 흥미도 높아진다 라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과도 굉장히 딱 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바일 러닝 환경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핸드폰이 있어서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뭐 다른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다 제가 그 핸드폰으로 다 편집한 영상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기,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게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활용해서 스웨덴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스트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 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QR코드를 줍니다. QR코드를 찍으면은 미션이 나와요. 학교에 어디를 가라.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라. 막 거기를 가요. 학생들이. 그래서 QR코드를 딱 찍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와요. 수학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를 컴플릿 했을 때 그 다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또한 다음 미션들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미션을 거듭 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그 미션을 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만족도와 어떤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가창 수행 평가를 QR코드를 활용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곡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의 반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스스로 그 QR코드를 찍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주들을 보고 직접 노래 불러보고 자기에게 어떤 반주가 맞는지, 어떤 키가 맞는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QR코드 찍어서 노래 불러보면서 나한테 이 키가 맞네 해서 그 키를, 자기 맞는 키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자신에게 맞는 그 키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반주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반주를 이용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 또한 수행평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또 짚고 나가야 될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AR과 VR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 잘 아시죠? 네, 저도 딸들이랑 그거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노는데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네, 제 모습이 이렇게 병맛인가요? 네, 아니죠? 네. 근데 제 실제 모습은 병의 모습은 아니지만 병처럼 보이기에 어떤 사실 위에 뭔가 붙여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 A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떠들썩했던 포켓몬고 역시 AR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CF 하나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케아 CF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없는 어떤 것들이 현실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구들을 우리 집에 어떻게 배치했을 때 어떻게 좋구나. 실제 가구를 사와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이 카탈로그를 스캔을 함을 통해서 AR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실제의 어떤 뭔가 플러스되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 이것들이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증강현실과 다르게 정말 새로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구글 익스페디션이라는 어떤 키트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Ty and I'm 11 years old. I can hold my breath for 18.9 seconds. Because one day when I grow up, I want to be. 네, 이 아이의 꿈은 깊은 물 속에 다이버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explore the Pacific Ocean. But I haven't been for a swim in the sea yet. Today at school, something really fun happened. 오늘은 학교에서 되게 특별한 필드 트립, 소풍을 간다고 하네요. 어디로 소풍을 갈까요? 네, 소풍을 가야 되는데 교실로 들어가고 이상한 뭐 주네요. 네, 실제로 바닷속을 가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의 바다를 가면서 그 바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군요. 저기 잘 보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패드에 이 학생들의 시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죠? 저희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짜자잔. 방금 본 영상에서 사용한 게 바로 이 구글 카드보드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 안에다 핸드폰을 넣고 닫고 쓰면 바로 영상에서 본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VR의 특징은 가상의 공간이지만 현실감을 느낄 수 있고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자기가 보고 싶은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계입니다. 이런 VR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대취타 VR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360 대취타를 치시면 나옵니다. 네네, 저기 아래 있죠? 거기 누르시면 명금이라 대치타 허랍신다 예이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 지도 방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고에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이 VR을 활용했을 때 더욱더 국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흥미도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직접 또 사용했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학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또한 그것을 활용한 수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이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메일 적어 놓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대지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